네, 정확한 팩트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보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만 코코 그리고 뒷이야기까지 항상 전해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테마 취재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빼면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반도체요. 네.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를 지금 주목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당연히 있죠. 아침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이번에 잠정 실적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전 국민이 다 보셨겠죠. 네, 월드컵 보듯이.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 한 63조 원대. 그게 큰 차이, 뭐 매출 자체에서도 좀 약간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평소 몇십조 나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6천억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이렇죠?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거기다가 부문별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이 제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약 한 3조 5천억 정도 적자를 봤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고요. 그밖에 다른 쪽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쪽이 그나마 8천억대 이익을 봤을 것이고 거기다 이번에 스마트폰 갤럭시 S23가 참 큰 역할을 했다라는 쪽에서 그나마 이쪽에 충분한 선방이 없었으면은 반도체 쪽에 적자를 메꾸지 못했을 뻔했다라는 쪽도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언제는 좀 못해서 많이 위축됐던 게 이젠 또 득이 되고 그러네요. 그런 쪽에서 가전 쪽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따져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 거의 한 3조 3천억대, 비메모리가 한 2천억대 어떤 적자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업황에 대한 부진이 그대로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들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어떤 수익성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이런 반도체 쪽이 이런 식의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1위가 이 정도면은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쪽도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세부적인 수치, 정말 정확한 수치는 컨퍼런스 콜에서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대표님? 네, 이거는 잠정적으로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계산한 숫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뭐 여기서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이었던 반도체 업황들을 그대로 몸소 안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모바일 부분의 선전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 뒤에 나온 감산 키워드가 더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대한민국 시장은 아닙니다. 하긴 좋았을 때도 빠지기도 했어요. 뭐 빠진 얘기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좋아질 얘기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은 항상 안 좋을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그리고 또 좋다고 할 때 거기서 팔고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보면은 사이클에 대한 접근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게 이번에 한 장짜리로 또 이번 코멘트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던 게 그 내용이죠. 감산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3위권, 2위권들은 다 감산해서 제발 좀 우리 동참해 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네. 인위적인 감산 없다라고 하다가 뚜껑 열고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이 가장 중요한 반도체 쪽에서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가격을 이제 반등시키기 위한 좋은 조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요가 살아나서 쭉 올라올 때 공급이 그만큼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보게 되면 아마 수요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었을 때 가격 반등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반등도 같이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쪽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채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반등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실적 발표 때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재고의 정점은 작년 4분기였고 거기서 이제 감산과 뭐 KPX 투자 여러 가지를 줄이다 보니까 거기서 재고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유사할 것이다 라는 쪽이 이제 거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어떤 바닥권에서 갈팡질팡 했던 모습들이 이런 어떤 감산에 대한 변화가 확인되자마자 이제 주가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는 현실들이
일단 좀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닝 쇼크 수준이었는데 감산 키워드와 함께 어떤 해석을 시장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블록홀처럼 수급을 좀 빨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소부장들도 마찬가지로 좀 좋기는 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탄력성을 본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작은 종목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오늘 특징적으로 보신 종목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큰 형님이 네. 이런 식으로 어렵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대표적인 밸류체인이나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종합 소재 쪽의 백화점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쪽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으로 더 많이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한때 뭐 과산화수소라고 그러죠. 네. 그쪽에서 종이 목재 쪽으로 많이 들어갔던 게 이제 좀 더 이제 반도체 쪽이나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의 화학약품 쪽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변화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도 3년 동안 실적이 정체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횡보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빠른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좀 챙겨봐야 될 대표적인 회사 같고요. 두 번째는 PSK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전공정 쪽의 장비 회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PR 포토레지스트리 스트립, 그러니까 그 벗기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글로벌 1위 회사인데 이쪽도 장비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KPX 투자가 줄어들면서 위축세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분할한 이후에 최대 실적이 내년엔 기대가 된다라는 쪽이 일단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SI, 네. 그리고 또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나오는 부품의 관련된 쪽의 소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소재 2개, 장비 하나죠. 네. 그런 쪽에서 소부장 이쪽의 종목 쪽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만 고생하게 되면 내년은 다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비롯해서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 대부분은 올해만 좀 고생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때 실적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근데 주가는 지금처럼 미리 턴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흐름들 좀 맞춰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황과 무관하게 조금 더 반응이 빠르게 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소부장에서 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아무래도 주가가 저희가 이제 초과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네네.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얼마까지 갔었을 때 수익률이 요만큼 그러면 나는 그 이상을 노린다 그러면 오히려 소부장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쪽에서 물론 변동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감내하면서 추세 맞춰가는 것은 이쪽이 수익률 쪽에서는 네.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안의 스타픽은 마감 후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7일 금요일장 이렇게 오늘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빨간불의 금요일이라 정말 다행인데요. 어제 외국인은 팔자세 그리고 양대지수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 그 안에서 양대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3시 구간 넘어가면서 코스닥 쪽의 탄력이 한 번 더 강화되면서 장중 고점 또 한 번 찍었다는 점 특징인데요. 자, 일단 지수부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빨간불입니다. 자, 코스피는 다시 한번 2,500선과 거리를 많이 좁혔습니다. 2,490선까지 올라온 구간에서 1.27%의 상승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뛰었습니다. 1.67% 오르면서 880선의 종가 형성하는데요. 이 안에서 시총 상위주에 포진한 2차전지 소재주 관련해서 매수세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한 번 더 고공행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880선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이어서 보시죠.
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7천억 원대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산 거는 보니까 1월 말 이후에 처음이더라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지만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공세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점 특징, 그리고 대다수의 이 매수 공세는 IT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코스닥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장 초반에는 1,000억 원 가량의 매도 우세를 보이다가 2시 구간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빠르게 매수세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87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 그리고 현재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사자세 오늘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선물 모두 플러스 매수세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시초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317원에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2원 가량 하락하면서 1316원 선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까지 체크해 드렸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니맵에서는 빨간불 많이 보입니다. 시장 전체로 본다면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른 종목의 수가 정말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오늘 반도체 투톱이 움직여주고 여기 하단에 있는 소부장에 올라와주면서 빨간불이 좀 우월하게는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 쇼킹한 실적, 그리고 감사한 키워드의 힘으로 4% 올랐고요. 시장에서는 이 감사대 최대 수혜주로 SK 하이닉스 이름 많이 거론하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6%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정 실적 발표한 또 하나의 기업이 바로 LG 전자인데요. 예상 실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되려 빠지는 모습 나오면서 0.35% 정도로 조금 약한 빨간불 켠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후장에 더욱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온 쪽을 본다면 2차전지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매수세가 오후장에 몰렸는데요. 에코프로 BM이 4%, 에코프로도 10%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첨보도 오후장에 들썩이면서 VI가 걸리기도 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세가 강했던 쪽은 LG 생활건강으로 5.76%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엔터에 대한 관심도 높았잖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름세가 이번 주 후반에는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5.85%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주사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주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나오고 있고요. 일전에 있었던 배당 줄인다 이런 정부의 이런 규제 리스크에서도 벗어났다라는 평가도 함께 받는 가운데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플러스 특히 우리금융지주 2%대까지 상승률 나왔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분 좋습니다. 금요일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어떤 요인들 봐야 되는 건지 오늘장 분석 부탁드려볼게요. 네, 항상 드는 얘기지만 이럴 거면 어제 왜 이렇게 빼나? 네, 계속 또 울컥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뺀 거 다 올렸고요.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 시장 갖고 노는지, 어제는 선물 매도 24,000개, 오늘은 13,000개 매수,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결국은 제자리엔 갖다 놔라라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 기관 오늘 다시 코스피, 코스닥까지 양시장 모두 다 끌다 보니까 시장이 반영을 했고, 특히 외국인 선물은 그냥 해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격한 해지 하다간 정말 잘못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좀 경고를 주고 싶고요. 잘못하지 마라. 네,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그동안 주도를 했었는데 2차 전지도 크게 안 밀립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가 가세되다 보니까 섹터 쪽도 여전히 굳건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PCB라든가 은행 쪽, 이쪽도 의외로 강한 상황들이었고,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소섹터들이 또 같이 움직이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그래도 해피한 쪽이 아니었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기분이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사자세가 나타나면 또 이렇게 우리는 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반도체 업황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반도체 업황 어떻게 한 줄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쪽은 기존의 뷰는 똑같습니다. 반도체 사는 거 아니다. 네. 모으는 하지 거다. 말까요? 모으는 거다. 네, 그런 관점에 서서히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의 움직임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업황의 바닥권 확인했기 때문에 시클리컬 업종의 특성답게 안 좋은 때 주가가 기지개를 펴는 현상, 그렇게 되면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조정 시에는 계속 비중을 확대를 해가면서 개선하는 속도나 변화들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가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음 주 초에 보기엔 좀 무리가 될 만하겠지만 그러면 조정이 올 때 볼만한 파파라치 포착주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떤 종목 눈길 가졌을까요? 네, 소부장 쪽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네. 네, 다 사고 싶지만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한정적이죠, 정말. 네. 네. 그런 쪽에서 어떤 업황이 벗어났을 때 또 메모리를 사냐 비메모리를 사냐 또 전공정을 사느냐 후공정을 사느냐 네. 여러 가지 또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요. 네. 아, 정말 다 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골라주시죠.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 쪽에서 ISC라는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검사 장비 쪽에서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쪽에 소모성 부품, 여기서 중요한 게 소모성 부품입니다. 아, 그러면은 계속 수요가 일어날 수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소켓을 주력으로 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실리콘 러버라고 하는 쪽에 기반이 된 반도체 IC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쪽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세계 최초죠. 네. 그래서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다들 쓴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유율 90%입니다. 1위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쪽에서 검사 테스트 소켓을 이용한 검사가 이제 대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보게 되면 메모리, 비메모리 다 들어가죠. 네. 게다가 후공정 업체들까지 다 납품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총 업황을 다 통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주가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지금 월봉상의 흐름들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고점권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 기간 조정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런데 둘 다 업황을 아우르고 또 반도체 업황이나 어떤 경기까지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띈다라고 하게 되면 오랜 기간 조정 후에 나오는 변화는 상대적으로 탄력을 보이겠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앞으로 또 신규 사업이 5G 안테나용 FCCL인데 이건 뭐 그냥 추가로 하는데 지금 본업도 더 괜찮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올해 업황이 안 좋아도 최대 실적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변화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는 한 6만 원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3만 5천 원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한 50%는 가도 지금 나온 위상과 실적 대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하나 AS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주전자재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앞서서도 브리핑 해주실 때 실리콘 응급재 쪽에 오늘 히어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주신 대주전자재료 와 지금 요 종목이 장중에 목표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13만 원을 목표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만약 같이 함께 하셨다가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보유 중이시라면은 어떻게 전략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코멘트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죄송하네요. 왜요? 그렇게 안 가다가 아 그래도 한 달 내내 정말 기회가 오네요. 네, 참 갖고 계셨으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저 먼저 죄송하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그래도 실리콘 응급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한 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쯤이면은 거의 실리콘 응급재 적용과 그리고 또 아이오닉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죠. 다음 차세대 아이오닉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 많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되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나올 것 같고요. 이를 소화하는 과정 쪽에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조정 시에도 조금 더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손절 가격을 9만 1,000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라도 조금 소화됐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모아가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11만 원 중반대쯤 정도까지라도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12만 원대 밑에서는 매수를 좀 서서히 다시 해가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이렇게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윤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